우리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쟁해야 할 것은 고교학점제 폐지가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압박해야 되고요. 만약에 교육부가 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교육부를 해체하는 것이 적절한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체제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필요한 과목들을 고민해보는 과정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학급 담임교사가 출결을 거의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고교 학점제 체제가 딱 도입이 되면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출결을 따로따로 입력을 해야 되고 또 따로따로 다 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도출이 된 거죠. 출결에 굉장히 다양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목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그런 세부 사항들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수업 진행에도 굉장히 많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교사가 가장 정확하게 아이의 출결 사항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과목 담당 선생님들은 출석부에 아이들의 출결 사항만 체크를 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 방식대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었어요. 즉 9등급 석차 등급이 산출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은 5단계 석차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9단계에서는 1등급이 4%, 2등급이 7%였습니다. 5등급 석차 등급에서는 1등급이 10%, 2등급이 24%입니다. 즉 3분의 1 정도가 1,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상태의 성적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적 산출이 더 심각하게 상대평가로 변한 게 아니라 기존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변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물론 소인수 과목을 선택할 때는 기존처럼 좀 더 예민한 부분들이 있겠죠. 대학은 그냥 단순하게 등급만으로 아이들을 절대 선발하지 않습니다. 일단 수강자 수를 봐요. 그리고 아이의 원점수, 평균, 성취도, 그리고 성취도의 분포 비율, 이전 학년도 동교과의 성적까지 다 비교 분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등급 산출에만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 지금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점제 시스템에서는 모든 국가가 바로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가 되었을 때 아이의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하고는 가장 절대평가가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고교 학점제에 어울리는 그리고 적합한 대입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2028 대학 입시에서도 거의 모든 전형에 학교생활 기록부의 평가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학생 입장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책임 교육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제를 잘 구축해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교육부에서는 모든 과정을 교사들에게 그냥 던졌습니다. 그냥 EBS 온라인 콘텐츠 하나 개발해 놓고 교사들에게 이제 알아서 학생들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다 모두 감당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고교 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는 그 단체들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사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교육 기관으로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아이의 배움을 존중할 수 있는 책임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학과 영어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나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책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초등학교, 중학교도 안 하니 우리도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 기관의 교사로서 주장할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이수제가 도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책임교육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는 것이 거의 매우 불가능한 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학습의 어떤 동기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측면들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점제를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아직 많습니다.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일정 학업 수준이 갖추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점제, 즉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과정들이 운영될 수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책임교육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선택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정들을 잘 마련해 주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교 학점제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발전한 부분은 바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이제 농사노촌 아이들도 다양한 형태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온 거죠.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고교 학점제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새로운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었다. 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피상적으로 농사노촌 교육이 더 힘들어졌다가 아니고 새롭게 좀 더 지원되는 부분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만 이수해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추가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정규 교육과정 안으로 이러한 공동교육과정 시스템들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몫이지 않을까. 학교 안에도 바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 또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이전에는 컨설팅 없었나요? 고교학점제 이전에는 사교육이 없었나요? 오히려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과목들로 인해서 사교육 기관은 발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과목들도 생겼습니다. 모두 고교학점제에 껴맞추는 식의 이런 비판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과목 선택을 포함하는 대입 과정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절대 고교 학점제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이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 따라가면 그 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수업과 평가를 2배로 준비해야 된다. 고등학교에서 이 담임교사는 학생들 생활지도 상담도 해야죠. 대입지도도 해야죠. 학부모 상담도 해야 되죠. 상당한 분량의 행정 업무까지 과목을 추가적으로 지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보면은요, 5개 과목까지도 지도하고 있다. 그 국가에서는 담임교사 제도가 없어요. 교사가 행정 업무를 하지 않아요. 수업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사는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왜 교육부는 학교 현장 교사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현장과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정책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해외 과정을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요. 학교 현장의 교사들과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고교학점제를 잘하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야 된다. 피땀 흘려서 노력했던 그 노하우가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을 좀 해결해 가려고 하는 교육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학생을 위해서 고교학점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십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쟁해야 할 것은 고교학점제 폐지가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압박해야 되고요. 만약에 교육부가 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교육부를 해체하는 것이 적절한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노력해 보아요.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감사합니다.